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지금 8시 57분이어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요즘 들어서 동시호가 구간의 이 지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본장 시작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경우 많아가지고요. 그러면은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다 그 근처에서 1포인트 정도 오르는 걸로 잡히는데 이 상승불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07% 오르면서 2720.55포인트 정도 선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도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오늘도 지수의 방향성 모호한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근래 들어 이번 주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0.13% 오르면서 930.12포인트, 930선 딱 맞춰놓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키워드를 보시면은 여전히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면은 워낙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미래생명자원을 비롯해서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이제 슬슬 힘이 빠지고요. 세대교체, 바통터치 이루어지면서 사료 종목군들 그리고 어제는 크라운제과 그룹이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죠. 여기에다가 신성홀딩스나 샘표같이 대두를 베이스로 한 그런 식품 업체들 그리고 또 이 흥국 F&B라든지 서울식품 그리고 한국 맥널티 같은 음식이라든지 음료의 원재료 만드는 그런 업체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요, 크라운제과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과도 한 10%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한일사료 15% 정도 급등입니다. 어제 거래 정지였습니다. 거래 정지 풀리고 나니까 재차 상승 움직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성홀딩스 14% 정도 플러스권으로 집계되면서 이쪽 음식료 쪽에서의 강세 움직임이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정 키워드 다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요. 수명 연장을 신청한 원전이 원래는 10개였습니다. 그런데 18개로 늘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금 원전 관련돼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한신기계가 10% 정도의 플러스권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약 6%, 에너토크 좋습니다. 일진파워도 그렇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21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다우는 올랐는데요. 그 밖에 나스닥이나 S&P가 다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또 이제는 또 미증시에서도 굵직한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사실 본격적인 실적 구간은 아직은 좀 소강 국면입니다. 하나 둘씩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원자재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그날 좀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도 지금 특별한 일정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강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야간 선물이 딱 이 정도 오릅니다.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이고요. 코스피 지수 0.28% 플러스입니다. 2726.3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2.6포인트 내줬고요. 오늘 장에서 그 정도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0.2포인트 밀렸습니다. 많이 안 밀렸고요. 말씀드린 사이에서도 빠르게 고점이 높아지네요. 지금 0.45%까지 오르거든요. 12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면서 2730선 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양봉의 길이가 서서히 길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930선 턱걸이입니다. 0.24% 상승하면서 931.1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오늘 고스란히 만회하는 정도,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도의 코스닥 지수 움직임 눈에 띕니다.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1240원 원달러 환율이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이런 움직임을 나타냈고 오후에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실제로적으로 미세 조정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기대감이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금 1230원 선으로 왔죠. 원달러 환율이. 함께 좀 연동해서 수급도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장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은 팔고 있는데 선물시장에서는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227억 원 집계되고요. 개인이 팝니다. 72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고 기관 쪽에서 316억 원의 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100억 원 정도 사는데요. 연기금이 200억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는 통상적으로 지속력이 좀 약해서 과연 오늘 장에 시장을 지켜줄 만한 주체가 어느 쪽이 될지 계속 궁금하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쌍끌이 매도고요. 기관이 다소 관망세,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는 그런 구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80억 팔고요. 개인 쪽에서 90억 삽니다. 기관 쪽에서는 6억 원의 매도 우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산다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 한 450계약 정도 사들이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좀 팔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거래소 프로그램 상황은 오늘은 차익 비차익이 서로 다른 얼굴입니다. 비차익 거래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아서요. 143억 원,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물량 소화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30억 정도, 역시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량이 추회됩니다. 업종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양쪽 지수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업종들도 대체적으로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탄력이 비금속 광물에서 나오면서요.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테슬라 효과를 받나요? 포스코 케미칼이 현재는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하고 시멘트 쪽도 꽤 괜찮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지수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의약품 섹터 0.72%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의료정밀이라든지 운수 창고 쪽 유통 보험 순으로 상승세 띄고 있는데 어떤 한 개로 관통하는 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경기 민감주, 방어주 뭐 이런 기준도 아니고 일단은 상승률 상위 업종들 봤고요. 다음으로는 하락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업 약보합권 0.4% 정도 밀리는데 아무래도 개장 직전에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가 현재는 2% 정도 하락하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장비라든지 종이목재 음식료품 순으로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하는 이 4개의 섹터도 낙폭이 깊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시총 상위주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보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오늘 장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요. 대체로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로 고침을 하니까 7대3 정도의 비율, 이 정도니까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이쪽 포털 섹터,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이 오게 튑니다. 오늘 네이버 부진한 실적으로 밀려 내려가고 카카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두 종목이 좀 밀리고요. 그리고 LG화학이 약보합권입니다. 나머지는 다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오른 폭이 크지 않습니다. 1% 미만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언뜻 더 많아 보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2차전지 소재가 강하다. LNF 3% 넘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현재 25만 원 선 거의 다 왔습니다. LNF는 직전 고점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재차 힘을 내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에코프로비엠도 1.5% 정도 오르고요. 확실히 장 초반에 테슬라 효과받는 2차전지 소부장 섹터의 탄력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의 개수는 엇비슷합니다. 지금 하락 종목이 938개, 상승 종목은 1075개 종목으로 반반 정도씩 이렇게 양분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줄다리기 싸움이 팽팽합니다. 지수도 그렇고요. 종목 개수도 그렇고요.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최현재 전문가님이 좀 더 빨랐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네, 2차전지 소재 쪽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 영향으로 지금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LNF도 지금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1.4% 상승, 대주전자재료도 지금 한 강보합권,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일지머티리얼즈도 지금 한 1% 가까이 상승, 첨보도 지금 0.8%, 1% 가까이 상승. 아주 지금 테슬라 영향을 즉각적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 소재 쪽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지금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LNF죠. LNF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는 LNF 상승 탄력이 아주 좋은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테슬라 관련해서 일시적인 이슈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좀 같이 좀 맞물려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상승에 매도하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추격 매수는 좀 신중해보자.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광무 전문가님.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어제 이 원전에 대한 소식이 있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합니다. 가장 큰 탄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한신기계가 갭상승 출발을 좀 크게 했고요. 현재 14%대까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동반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어제 이 시간을 단일 특가 때부터 해서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10%대 변동성 보여주고 있고요. 일진파워가 4%대, 그리고 에너토크 종목이 지금 현재 4%대. 이처럼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합니다. 우선 이제 어제 나왔었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이 친원전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우선 이제 노후된 원전을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앞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찾는다라면은 건설주 내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내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 봤고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역시 테슬라 관련해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한 종목을 좀 보자면은 명신산업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한데요. 지금 오늘 장중에 한 5%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와가지고 4%대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테슬라 관련해서 납품업체다 보니까 지금 내진제, 진동제 이쪽으로 납품업체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주가 좀 많이 빠졌고, 오늘 테슬라의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역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명신산업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에서는 접근해봐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다른 부품 업체들 갔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그거에 맞춰서 키 맞추기가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광우 전문가님. 네, 그 MPC의 움직임이 어제 좀 크게 움직임 나왔다가 상승폭을 좀 바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다시 재차 상승을 하면서 어제 음봉을 좀 채워가는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MPC라든지 그 밖의 종목들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이 폐배터리 내에서의 이제 소재 사업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좀 이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가장 큰 모멘텀이 있고요. 우선 이제 MPC에 대한 움직임이 3%대 진행되고 있고요. 영화테크가 현재 어제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왔다가 현재 1%대 진행되고 있는데, 파워로직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 파워로직스가 9%대 움직임이 나왔고 윗꼬리가 좀 연출됐지만은 오늘은 그 윗꼬리 이상에서 움직임이 연출되다 보니까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박스권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은 확실히 좀 잡은 것 같고요. 상단에서 8,000원에 대한 물량 소화, 가격 소화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파워로직스, MPC, 영화테크 이와 같은 좀 폐배터리로 좀 이 회자되는 종목들 그룹이 되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 뭐 보세요? 네, 해운주 보고 있습니다. 해운주 요즘 움직임이 바닥권 탈출 움직임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움직임 괜찮습니다. 지금 HMM이 지금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페노션도 역시 1% 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동안에 조금 주가 많이 하락했고 가격 메리트가 조금 더 다시 생기면서 다시 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가 매수 같이 가담하셔도 크게 무리 없는 공간입니다. 지수만 시장 전체만 안 흔들리면은 다시 조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 들여다봤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의견 주시고요. 이광우 전문가님은요? 네, 오늘 수산주도 강합니다. CJ 시푸드가 지금 현재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0%에서 출발했는데 장중 12%대까지 꽉 찬 양봉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신고가 경신 새로 하게 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수산주들이 모두 다 강한 상태입니다. 동원수산이 또 강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신라 SG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한데, 저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앞에서 이제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죠. 수산주들의 움직임도 그와 같은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산주 직접적인 이제 수입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올라왔는데, 다음에는 이제 식자재 유통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CJ 프레시웨이라든지 푸드웰 이와 같은 종목들이 국내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식자재 공급에 대한 이 단가 인상이 가치로질 수 있겠습니다. 사료, 수산주, 그다음에 이제 식자재 유통까지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순환매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 수산주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풍력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CS 윈드도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CS 베어링도 역시 1% 정도 상승, 동국 SNC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특히 풍력 관련 하부 구조물 쪽이 삼강 MNT가 유독 강한데요. 삼강 MNT가 지금 오늘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쪽 삼강 MNT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주가 움직임 좀 더뎠는데 오늘 보니까 박스권 탈출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SK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결국에는 시너지 효과는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주가 움직임 상당히 안 좋았지. 작년에 잠시 M&A 재료를 가지고 올랐다가 그동안에 주가 쭉 하락했다가 행보금만 거치면서 지금 박스권 탈출의 움직임. 그렇다면은 주가는 오늘 굳이 안 사셔도 되는데 조금 저종 받을 때 한번 매수의 모멘텀을 살려서 가담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풍력 쪽도 들여다봤고 이광우 전문가님. 네, 일단 개별주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디스플레이텍이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한충전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사설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설 모임이 이제 이제 멤버십 충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분 참여하게 된 것이 현대차, 한국전력, KT 그리고 디스플레이텍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디스플레이텍에 대한 지분은 좀 양도되고 있는 모습으로 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은 항상 충전 인프라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텍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오늘 이 장중에 8%대 움직임이 나오면서 최근의 움직임 안에서는 신고가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와 같이 좀 새로운 정부 정책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변화에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아까 이제 2차전지 소재 쪽만 봤는데 오늘 장비주들도 보니까 움직임 괜찮습니다. 원준도 그렇고 원준, 엔캠 모두 다 1% 후반, 2% 초반. 상신 EDP도 오늘 괜찮고 2.34%, 신흥 SEC도 3.5%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원희 PNE도 1.56%. 괜찮은데 대신 NS나 대부마그네틱 이쪽으로는 조금 지금 움직임이 그동안에 좀 상승폭이 있어가지고 좀 더딘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2차전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광우 전문가님. 네, IT 부품 쪽에서 지금 아비코전자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 움직임은 4.2%, 4.6%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아비코전자 역시도 제가 이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야기 드리면서 함께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PCB 종목은 아니고요. DDR5에 대한 수혜가 된다라면은 이 DDR5로 인해서 컴퓨터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장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DRAM에 대한 모델이 DDR4에서 DDR5로 바뀌는데 DDR5로 바뀌기 때문에 기판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제 기판에 대한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DDR4를 탑재했었던 장착 장비가 달라진다는 뜻인데요. 그걸 이제 수동 부품이라고 하는데 DDR3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형으로 이제 이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동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 아비코전자, 지난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추천하는 시기 때부터 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실적 성장 앞으로도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은 DDR5에 대한 새로운 신규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요. 오늘 신고가 돌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움직인다라면은 지난 연중 신고가 이제 한 5%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DDR3에 대한 DDR5에 대한 기업형 발주가 3분기 때 피크가 크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에 올라오는 자리에 대해서 분할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 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본 종목군들이요. 2차 전지 그리고 테슬라 쪽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원전이 오늘 또 워낙에 동시다발적으로 강해서 이 부분 점검이 됐습니다. 폐배터리 쪽하고요. 해운 섹터, 음식료 쪽에서는 또 수선주의 시세가 오늘 강하게 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봤고 풍력주들 그리고 IT 섹터 내에서도 몇몇 개별적인 움직임 나타나는 종목군들 체크를 해드렸어요. 먼저 앞서서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 가운데서 원전 쪽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으로 점차
점차 좀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전부터 좀 최원재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출발을 해볼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차 이번 새로운 정부 출범하기 전에 다시금 또 날개를 다는 것인가, 오늘의 상승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최원재 전문가님?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재차 확인시켜 준 거라고 어제 뉴스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그게 이제 앞으로 더 자기네들이 이제 뭐 조금 그 원전을 가동률을 30% 정도로 조금 더 높이겠다. 근데 뭐 그런 정도로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뭐 기존에 근데 나왔던 내용에서 크게 뭐 더 급진적이다, 뭐 그렇게 원전 신규 건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있는 거 계속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뭐 주가의 움직임들 보면은 일진파워나 보성파워텍, 뭐 한신기계 이쪽 중소형주들이 좀 강하고요. 좀 그러나 이제 한전기술 뭐 이런 쪽 한전 KPS 이쪽은 오히려 지금 한 3% 4% 조금 그보다는 좀 약하죠. 뭐 그런데 저는 역시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죽었던, 그러니까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면은 수혜를 입는 거는 한전 KPS가 제일 수혜를 입는데 주가는 조금 무겁다 보니까 좀 반응을 좀 덜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주변주들로 매기가 좀 옮겨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이건 취사의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저는 이 원전 테마는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죽을만 하면 다시 나오고 죽을만 하면 다시 나오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렇게 오를 때 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역시 좀 빠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서 많은 비중을 실기보다는 한 번씩 이런 테마가 돌 때마다 그러면은 오르면은 주식 좀 처분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펀더멘탈로 접근하자면은 역시 뭐 한전 KPS가 제일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화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나왔죠. 이 종목 두산중공업입니다. 오늘 사명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종목을 비롯해서 원전 관련해서 이거문 전문가님 추천도 좀 해주셨고요. 오늘의 시세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원전에 대한 정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제 친원전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좀 빠른 종목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에너토크라든지 조금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 원전 기자재 종목들이 좀 먼저 주목을 받았고요. 앞에서 최원재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어제 이 원전에 대한 뉴스는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노후 원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측면이었고요. 물론 이제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이라는 키워드는 저 역시도 앞으로 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계속 회자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한 이 또 새로운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요, 원전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원전을 통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키워드를 키워가거나 원전을 통해서 유감 에너지를 키워간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원전을 신규 수주할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 이런 원전 기자재 종목들을 좀 보시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 새로운 신규 발주한다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한울 3호, 4호기 누가 따내는가, 뭐 발주 예상되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죠. 그런 기업들을 선점하거나,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새롭게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기동하는, 뭐 예를 들어서 체코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 밖에 주요 도시에 대해서 좀 이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두산중공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두산중공업이 아주 어려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네, 이 종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종목도 원전에 대한 수혜주로서 주목하는 기업이 있고요. 해외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 뭐 우리가 한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리안 드림팀, 팀 코리아, 이와 같이 좀 여러 가지 그룹핑에 대해서 가게 되는데,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한국연료라든지 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함께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시간의 거래에서 본장은 별로 안 좋았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일단은 굉장히 좋게 마감이 됐었고 또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늘 양극재 쪽이 먼저 움직이는데요. 오늘도 비슷합니다. 뭐 LNF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 두 종목이 유난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2차전지 뭐 소부장 섹터 나란히 플러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런 상승세 나타낼 수 있을지 최원주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 판가 인상도 같이 겸하고 있어서 조금 더 양극재 쪽이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저는 이제 전고점 부근에 뭐 대부분 다 도달했죠. LNF도 그렇고 도달해 있는데 여기서의 전고점 넘어가서 추가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전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전고점에 넘어가면은 일단은 조금 일부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주가 상승폭이 그동안에 조금 괜찮았던 첨보 요즘에 굉장히 시세가 안 좋은데 뭐 역시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계속적으로 2차전지 소재만 갈 수는 없는 시장으로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뭐 순환매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저는 무방하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T 섹터 쪽에서 오늘은 소재 쪽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오늘 소재가 강한데요. MLCC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가 움직입니다. LG이노텍 보시면서 많이 좀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삼성전기 들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던데 삼성전기가 오늘은 3% 정도 오르면서 16만 5천 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화콘덴서도 보겠습니다. 현재 삼화콘덴서 4% 정도까지 탄력 붙이면서 그동안 한 2달 정도 박스권 내에서 쉬었는데요. 오늘장 나란히 플러스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요. 이쪽 장비 쪽보다는 오늘 소재가 조금 더 나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동진 세미케미라든지 한솔케미칼 뭐 이런 TCK 쪽이나 뭐 이쪽 하는 종목분들도 나란히 양호하게 주가 흐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IT 쪽 그리고 오늘 움직이는 MLCC 쪽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건무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MLCC 쪽은 언제든지 뉴스가 나오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MLCC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캐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아이폰 14 아침에 이제 광풍에서 이야기 드릴 때도요, MLCC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기존의 스마트폰을 예측해 보면은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이 스마트폰에 MLCC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 카메라하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새롭게 변형되기 때문에 MLCC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기본 1000개는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스탠스보다는 조금 더 배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안에 이제 공급을 좀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 상당히 큰 혜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전향이 얼마만큼 속도를 내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기존에 있었던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치를 맞먹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치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수혜는 역시나 또 MLCC에 대한 수혜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마트폰보다는 사실 전기차에 대한 그리고 이제 차량 전동화 쪽에 대한 MLCC 수요가 훨씬 더 캐파가 큽니다. 뭐 스마트폰 쪽에서 500개에서 1000개 본다라면은 전기차 쪽에서는 2만 개가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삼성전기 또 삼화콘덴서 사실 주가는 IT 종목들이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서 좀 지지부진했죠. 그런데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시장에서 수급이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환율에 의해서 이 수출에 대한 실적 개선도 나올 것이고 전기차에 대한 전향도 빨라지는 속도, 스마트폰이 여태까지 신제품이 안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신제품이 많이 나올 것이다. 특히나 아이폰 14 같은 경우와 같이 렌더링이 먼저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뭐 MLCC 종목들은 오히려 저가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종목이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저는 오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직전에 있었던 박스권에 대한 상단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다중바닥을 가격적으로 15만 원대, 16만 원 전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상단 같은 위치에서는 19만 원대 이상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인대까지는 좀 들고 가자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봇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점차 탄력받고 있고요. 어제 시작한 이 월드 IT쇼, 국내 최대의 IT 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열려서 내일 마감이 됩니다. 20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메타버스, AI, 로봇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었고요. 지금 휴림 로봇은 정적 VI 발동됐다 좀 전에 풀렸는데 한 8%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자율주행 로봇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플러스 알파 재료가 되고 있고요. 유진 로봇도 현재 4% 정도의 상승권, 로보스타 2%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나란히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UL 로보틱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3%대. 오늘 UL 로보틱스는 증권사 레포트도 나왔습니다.
전방산업 설비 투자 증가의 수혜가 될 것이다 라면서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로봇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도 슬슬 시동을 거는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최현지 전문가님? 네, 어제 이제 KT CEO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삼성하고 LG하고 협력을 해서 로봇 이쪽에 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서 오늘 주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KT가 디지털 기업으로 지금 이쪽으로 빠르게 좀 변신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일단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LG 쪽에는 로보티즈하고 그다음에 로보스타 이쪽이 바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 탄력은 오늘 다른 것보다는 좀 약합니다. 유진 로봇 이쪽보다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주는 실적 나오는 거는 역시 에브리봇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역시 대기업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이 좀 그렇더라도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쪽도 괜찮고 에브리봇 실적 나오는 것도 괜찮고 조금 상승 탄력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는 역시 유진 로봇, 휘민 로봇은 좀 워낙 좀 기업 내용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로봇 관련주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한번 이렇게 순환매 돌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전 테마 같이 돌 것으로도 그거 돌고 이것도 돌고 이렇게 할 것으로 보여져 있어가지고 길목 지키기 이런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전반적으로는 반등 분위기지만 약한 쪽이 조선주들이 어제 오늘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장 역할을 해줬던 현대중공업이 오늘은 4% 정도 밀리고 있고요. 그 밖에도 조선주들 일제히 1에서 3% 정도 하락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3.5% 정도 밀리고요.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다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너무 이렇게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지고 못 사신 분들은 조정받을 때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광문 전문가님이 투자 팁을 좀 주세요. 기회가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조정으로 내서 내려온다라면 기회가 맞다라고 얘기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현대중공업은 좀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사보다는 대략 한 달 이상을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중공업을 좀 제외하고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또 이제 기자재 관련해서는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이텍 이런 종목들은 좀 내려오면은 다시 보자. 왜냐하면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올해 연초에 선박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물동량이 좀 부족한 상태에 사실 조선사에 대한 이 선박 건조가 아주 순조롭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발주는 많이 따냈지만은 그 건조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셧다운 우려 때문이었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발주되고 있는 또 수주를 따내고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만약에 이제 이 선박 수주에 대해서 저가 경쟁력을 펼쳤다라면은 이번에 원자재 가격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따낸 선박들을 보시게 되면은 저가 수주가 아닙니다. 역대 최대 비용의 선박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오늘 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나온다?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향후에 올해 카타르부터 해서 주요 지역에 대한 이 대규모 발주가 또 나온다라면은 그에 걸맞는 판가 인상을 다 같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조선기자재 동반 내려오고 있는데 후판에 대한 가격으로 해서 리스크를 잡는다? 그러면 오히려 후판을 만드는 철강 기업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동국제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죠.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한 혜택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이제 조선주들이 반등한다라면 그 내용들이 조금은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산에서 실적에 도움되고 있는 기업은 동국제강이다. 종목을 이렇게 보신다라면은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끌고 가시고요. 네. 내려오는 종목은 다시 또 사 모을 수 있는 기회로 보셔도 된다. 자신 있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약간 미묘한 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기가 오늘 오르는 게 MNC 내용이 아니라 애플발 호재가 있네요. M2 프로세스 그러니까 PC용 프로세스 M2 개발에 여기 FCBGA 주도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국내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빠르게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